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 전에 네. 준비된 국군기무사령부, 지금 박응첩 사령부에서 했던 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수단은 불법 시위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은 바로 구금해서 바로 그 의원직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건 자체의 가장 큰 요지는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엄이 발동이 되면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한테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물어보면 그게 계엄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해제를 시도하는 입법부를 어떻게 와해시킬까? 이런 것들이 계엄 문건에 있다는 것들이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위수령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습니까? 근데 지금 2024년에 계엄령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공포감을 불어넣는 것,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괴담을 유포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전혀 그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보가 있다? 아니, 저도 언론사에 평생 있었지만 언론사에 제보가 무수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언론사도 그렇게 못해요. 당장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는 제보 아니었습니까? 그 제보 사실이었습니까?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계엄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 42명을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 42명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 진위. 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내란 음모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내란 음모 혐의는 다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때 직권남용 혐의로만 그때 기소가 됐었다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에 여러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 얘기 나왔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계엄이 해제가 된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그러면 말씀처럼 과반이 되지 않도록 현행법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구금하면 어떻게 되나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또 마음대로 체포 구금하지 못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알고 있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일 때는 또. 그리고 여기 유언비어 시위 참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한다는 거는 의결 정족수 미달시키면 42명을 체포를 해야 돼. 체포를 한다고 해도 42명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 아니냐라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조선일보가 지금 정색하고 조목조목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딱 해서 요지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계엄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죠. 역사를 알면 법률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계엄의 상황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 전에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엄이 발동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편안하게 입법부에 앉아서 방맹이 두드리면서 계엄 해제하겠습니까? 밖으로 나오죠.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다.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계엄 선포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시위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건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어떡합니까? 바로 잡아들이죠. 그래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 전에 네. 준비된 국군기무사령부, 지금 박응첩 사령부에서 했던 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수단은 불법 시위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은 바로 구금해서 바로 그 의원직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건 자체의 가장 큰 요지는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엄이 발동이 되면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한테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물어보면 그게 계엄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해제를 시도하는 입법부를 어떻게 와해시킬까? 이런 것들이 계엄 문건에 있다는 것들이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속 편한 소리 하는 거다. 좀 그렇게 근데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짧게 이것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말씀처럼 계엄이라는 건 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거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전시 상황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네. 국민과 멀어질 결심이 돼 있고 본인의 뜻대로 하고 대한민국은 별도고 용산은 따로 본인의 구중궁궐 안에서 있는데 밀란에 준하는 어떤 그런 민심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계엄령 선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좋지 않아요. 구구 인사들을 임명하고 뭐 입법부를 무시하고 최근에 개원식 오지도 않잖아요. 87년 정치민주화회. 그거 뭐냐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민주를 부정하는데 민주를 부정하면 뭡니까?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고 독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엄을 통해서 최소의 탈출구를 한다. 이런 논리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이 예전에는 굉장히 근교였는데 별로 그렇게 근교도 아니에요. 3년이 너무 길다. 국민들이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고 계셨어요. 짧게. 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면 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작게 5027, 5028 있죠. 이런 거 만들면 네. 그 문건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국가 혼란 전시 상황이 나오면 계엄령이 발표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 문건의 존재가 계엄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저는 뭐 계엄령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1980년도에 비상계엄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40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박정희 시대에 위수령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습니까? 근데 지금 2024년에 계엄령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공포감을 불어넣는 것,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괴담을 유포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전혀 그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보가 있다? 아니, 저도 언론사에 평생 있었지만 언론사에 제보가 무수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언론사도 그렇게 못해요. 당장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는 제보 아니었습니까? 그 제보 사실이었습니까? 수많은 엉터리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냥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얘기한다? 민주당은 그런 정당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지금 얘기하는 거 괴담으로 괴담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헛다리 짚었습니다. 라고 대표께서 나와서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은 두고두고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당대표직을 걸고 얘기해라라고까지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약간 좀 흥분해 있는 좀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 센 논평이 나온 거를 못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의 어떤 괴담 정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의원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김민석 의원도 계엄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계엄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민주당의 지도부들이란 말이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은 좀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 주체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적인 의식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민주당에서 저런 괴담 정치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아무것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전에 어떠한 증거라든지 제대로 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요 계엄령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주당은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만평이에요. 네. 명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연기가 납니다. 계엄령 의혹이란 연기가 나요. 네. 어디에서? 뻥튀기 기계에서. 네. 계엄령 의혹이란 연기가 나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만평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거를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좀 대척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 아니냐. 추석 네. 민심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 측면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저희 아까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하나하나 아니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상 무리하다라고 했는데 종전에 그 계엄 문건에 의원들 정족수 이게 출석 의원의 절반이 아니라 제적 의원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이 모수를 없애기, 그러니까 낮추기 위해서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 44조의 요건은 또 회기 중이라는 또 요건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사실 시뮬레이션 됐던 전례가 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의혹 제기를 하는 게 대단히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히 무리하려면 이런 실체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근거와 문서를 만들었었던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려조차 제기하지 못한다? 가짜뉴스다? 그냥 날조다? 그런 인식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 수준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에 있었던 당대표 회담에 있어서 네. 그 앞에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을 때만 해도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군 지휘부에 400명 중에 4명 충암고 출신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고나 순천고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400명 중에서 4명이 군 지휘부에 있다는 것이 어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국민의 생각인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엄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이면 이보다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도 오늘 당분간 계속 얘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